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고 싶다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화가도 자꾸 본능이고 DNA가 묻은 거 아니라고 봐요. 이 본능은 자리 없죠. 만약에 예술이 본능이라면 잘되는 게 존재하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슬럼프였나봐요. 슬럼프에 빠졌던 거 이렇게 정수아트센터 박정수 관장님이랑 상담하고 와서 바로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해. 원래 계획대로 가. 라는 관장님의 시원한 한마디에 다시 어제부터 열작해서 밤샘 작업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MBTI MFP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합니다. 진작에 상담하러 갈 걸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해봤자 쓸데없는 고민 빨리 있는 연습을 했던 것이고 연습한 효과가 있긴 합니다. 책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해결될 고민이나 후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요. 해결될 것에 집중해야죠. 이미 일어난 일은 아주 멀리 가서 되돌아보면 지금 당장은 신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중엔 그분의 크신 계획은 역시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분의 크신 계획 돌아보면 예고에서 숙대 왜? 라는 말 가끔 듣는데요. 예고에서는 1%거든요. 그땐 집에서 왜 재수를 반대하나 싶었는데 아나운서 준비할 때 숙대가 언론 방송 쪽에서 당시에 많았기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수 생각할 때 아나운서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학기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반수는 강행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또한 운명인 거죠. 저는 학교 좋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치스럽지 않고 착해요. 왜 이대 대신 숙대를 썼냐는 건데 그냥 숙대가 끌렸습니다. 고모랑 사촌 동생들 다 숙대. 할아버지, 큰아빠, 큰엄마는 고대 출신이기도 했고요. 할아버지가 숙대 간 걸 참 좋아하셨어요.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카들에게는 학교 지나고 보면 기억도 안 나니까 건강하게 키 크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10시부터 2시까지 자야지 성장기에는 성장을 하고 노화가 진행될 때는 항노화가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저도 가급적이면 1-2시간이라도 꼭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제는 전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다 보니 잠이 안 왔습니다. 슬럼프는 실기 수업할 때 스피치와 미술 둘 다 적용됐던 말인데요. 듣는 귀, 보는 눈이 생기고 소리가 따라주지 못할 때, 손이 따라주지 못할 때 슬럼프가 오는 것이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슬럼프가 긴 만큼 느는 속도도 가파른 점도 있으니 슬럼프가 길게 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슬럼프는 계단형으로 생긴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봅니다. 왜 안 되지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해야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연습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결국 그림은 손이 따라가야 하고 스피치는 연습량이 많아져서 소리가 따라가야 하니 맞는 얘기죠. 연습, 몸을 움직이는 게 답입니다. 가끔씩 할 때도 걸으라고 하잖아요. 이동하라고. 운이라는 말이 운동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운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운이 나빠질 수 있으니 운이 좋아지게 하려면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곳을 산책이라도 해라 라는 말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정수아트센터 아트나인에서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한 그림이 뭐냐고 또 물으셨는데요. 제 그림 제목이 다 행복을 주는 그림, 화조화, 화접도였죠. 민화가 애정운을 상승시키고 풍요롭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그렇게 복을 불러오는 그림이기에
이름을 행복을 주는 그림이라고 한 건데 제가 잘 웃어서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깨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웃으면 칭찬해 주셨어요. 얼굴이 마주치게 되면 웃게 습관을 들여주신 건데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집에서 아무리 대형 사고를 치고 와도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더 생각하지 말라고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 나가자고 자꾸 분위기를 환기시켰던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참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실수를 하면 계속 혼자 이불킥하는 성격이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는 거 계속 생각해 봐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운명이려니 받아들이는 연습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럼프를 스쳐보내고 다시 그리던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부터 2주간 정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하니 그 전까지 10점의 소품들 하나씩 완성이 될 듯 합니다. 거울에 붙이고 거울을 붙여서 콜라주로 완성이 될 듯 한데요. 그러면 2층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양이겠죠.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그리다가 덩어리를 잡고 다시 결을 잡아주다가 다시 덩어리를 잡아주길 반복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정말 볼수록 매력적이라 많은 화가들의 뮤즈이기도 하죠. 저는 10년 전부터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쌓여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정된 것이 있다면 주변 지인들을 이번 전시에서 그리려 했는데 전시되지 않은 분이 오시면 서운할 것도 같고요. 그리고픈 모두를 그릴 수 없어서 오드리 헵번으로 정했습니다. 21일까지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당분간 졸전 모드입니다. 저는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요즘 작업 노트나 그림 일기처럼 만들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높지 않아도 평균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가 늘고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유튜브에서 좋은 채널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초반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구독해 달라고 했던 거 뒤늦게 후회하고 이후부터는 영상을 틀었으면 끝까지 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그릴게요. 그림 일기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신 박정수 관장님 감사합니다. 가끔 고민 있을 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정수아트센터 유튜브는 아트나인 검색하시면 미술만평 재생 목록에서 찾아서 틀어놓으시고요. 그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일기